어릴 적 지금은 서울시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가 쓴 내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다르게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책은 역사 속 인간의 관계와 이성이 충돌했던 재판들을 다룬 책으로 각 재판 속 원고와 피고들의 모습을 재조명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정권에 협력한 프랑스 비시정부의 부역자들에 대한 재판의 이야기를 다룬 파트에서 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비시정부 연구가인 앙리 루소가 남긴 말로 1970년대 들어 비시정부와 그 부역자의 처벌에 대해서 일었던 프랑스 사회의 혼란을 두고 해부학자가 부검을 시작하기엔 너무 따스한 시치였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문제는 접근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걱정해서 섣불리 나섰다간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적절한 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 중 하나는 폐미 문제입니다. 분노를 상징하는 빨간 옷을 입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는 2015년을 기점으로 폭발한 폐미 문제는 3년이 지난 지금 사회 곳곳을 좀먹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쳐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그 상황을 제대로 진단해야 합니다. 분명 폐미 문제는 아직 살아있는 환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으로 치료할 상황이 아닙니다. 개복을 하여서라도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이 병의 근원은 무엇인지 진단하기 위해서 그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혐 논란의 시작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되돌아갑니다. 당시 메르스 사태로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한 국정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에 대해서 홍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서 메르스 갤러리가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질병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던 갤러리였습니다. 그러나 5월 뜬금없이 강된장남 사건이 확대되며 남성 혐오에 대한 싹이 텄고, 그 이후 메르스의 국내 첫 감염자가 남자라는 이유로 남성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더 끔찍한 레갈리아의 시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커진 게 2016년 5월 초로 우병우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어버이연합과 관제 커넥션이 드러나던 시점이었습니다. 언론과 정부의 권력을 두고 한판 승부가 일어난 그 시점에 예상치 못한 조선일보의 한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두고 보도하는 언론들의 행태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전까지 보통 이런 사건들에 대해 언론은 이를 사회부적응자의 소동, 단순 묻지마 살인으로 보도했었습니다. 심지어 범죄자가 대놓고 여성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던 사건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여성 혐오로 일어난 범죄라고 몰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언론이 이상하게 5월 18일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여혐 프레임으로 기사 논조를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혹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2015년 8월 16일부터 2016년 5월 16일까지 묻지마 살인 그리고 여성 혐오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기사가 2개 정도 나왔습니다. 혹시나 제가 조건을 잘못 두었을지 몰라서 다시 묻지마 살인과 여성으로 검색했더니 220건가량 검색이 되었습니다. 단 한 건만 살인 동기로 여혐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강남역 사건은 여혐으로 갔을까? 그것도 하나둘 서서히 확산되면서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5월 18일을 기점으로 전부 여성 혐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살인이 5월 17일 1시에 벌어졌으니 조간신문 발행을 위한 기사 송고를 예상했을 때 12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묻지마 살인이 여성 혐오 범죄로 뒤바꿈한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이어지며 이례적인 추모 열기를 자아내고 정작 경찰의 수사와 전문가의 의견은 조현병으로 인한 반사회적 묻지마 살인이었는데도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을 여성 혐오로 일어난 살인으로 규정지은 것입니다. 보여드릴 화면은 서초구 경찰서에서 이송되는 용의자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한 영상입니다. 왜 살해하셨습니까? 여성만 노리신 건가요? 처음부터 일부러 여성을 노리신 건가요? 이미 전날 경찰 수사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발표했지만 기자들은 확실하다는 듯이 여성 혐오 범죄가 맞는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물어봅니다. 기자가 이미 여성 혐오 범죄라고 상정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살인이 계획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가슴 아픈 일을 누군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용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남은 건 단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그리고 때문이다. 이를 위해 누군가 협력하는 이는 없는지 의심하는 겁니다. 여성만을 노린 묻지마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1959년 설립되었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을 위한 정책 여론 형성을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2015년 2월 25일 최금숙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장을 역임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최금숙은 어떤 사람일까? 전적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성단체협의회 장으로 임명된 이후 6개월 뒤 본격적인 여혐 논란의 시작을 이끈 메갈리아가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최금숙은 연임을 통해 현재까지도 협회장에 있습니다. 물론 여성단체에 대한 이런 의심이 시작하면 민주당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 여성단체는 시작부터 함께한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대하기가 마냥 쉽진 않습니다. 반면 자한당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손절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외부에서 영입해온 용병이거든요. 한 번쯤 여성계를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성신문의 초대 발행인이던 이계경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표이사던 임정희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3번이나 신청한 것에서 여성계와 자한당의 연결고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점점 도른 없는 페미들의 행동을 보면서 생겨난 의심은 지난 3번의 해화역 시위를 통해 더욱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범죄자가 빨리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파수사라 지적하며 관료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자의 신분이 홍대 특정 시간대 수업을 참여했던 학생들 중 하나로 좁혀지는 상황이 있었음은 무시합니다. 학창시절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는 반나절이면 해결했는데 경찰이 며칠씩이나 걸린다면 그게 더 웃긴 일 아닌가요? 논리와 이성으로 들이대지 말라는데 그럼 뭘로 해결해야 합니까? 뜬금없이 대통령을 조롱하고 자살하라는 구호를 외쳐댔습니다. 저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워마드 사이트에서 나온 혐오 자료들, 대부분 그 대상이 누군지를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정작 그들이 정말 싫어할 만한 일을 한 전두환이나 박정희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욕 자료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쪽을 욕하던지 같이 욕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정말 심각한 것은 언론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보도만 했더라도 이 일은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이에서 세점 불려보겠다고 중심을 잃은 보도를 통해 남녀 갈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언론사들은 얼마나 평등한 사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난 촛불의 염원은 상식적인 사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길이 멀어 보이지만 이번 일은 상식적인 사회의 회복을 위해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성장통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일이 마무리된다면 그 끝이 단순하게 남녀 갈등의 봉합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를 조장하고 그 사이에서 꽁꽁을 먹는데 눈이 돌아갔던 무책임한 언론 보도에 대한 철퇴를 가하는 신호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시민 여러분들도 정치인들도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한심한 소리는 하지 말고요.